네, 자, 이번 시간에는 작년도 기말고사 문제를 통해서 파일 입출력 및 UI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공된 그 아래 한글 워드 파일, 작년도 문제 워드 파일과 그리고 자바 소스를 가지고 처리를 하면 좋겠네요. 자, 먼저 이걸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작년도 문제 자바 소스가 클래스 사이트에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먼저 클래스를 올려놓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파이널과 같이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소스에다가 여기 있는 소스들, 자바 소스들을 모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런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워드 파일도 열도록 해주세요. 자, 워드 파일을 보면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작년도에는 3시간 연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었던 것 같고요. 자, 다음과 같이 그 문제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 cal 팩토리얼 클래스이니까요. cal 팩토리얼 클래스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사실 답안이 주어져 있긴 하지만 답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비교적 친절하게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자, 문제가 다 주어져 있고요. 대부분 문제를 보면 자, 첫 번째는 그 구장에 있는 내용으로 UI를 디자인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문제는 디자인의 10장에서 배운 내용, 이벤트 핸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설명이 있죠, 그죠? J 프레임의 크기는 250, 100으로 하고 패널 P1을 생성해서 2x2 그리드 레이아웃 생성하고 그리고 입출력을 위한 여기 팩토리 입력 버튼 그리고 텍스트 4개를 배치를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소스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자, 여기는 텍스트 필드만 밖에다 뒀고 이걸 한번 첫 번째 1번이니까 한번 첫 번째 문제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팩토리얼 2 클래스 파일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하던 바와 같이 UI 만들 때 어떻게 했나요? UI 만들기 위해서 extends jframe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jframe에 임포트를 시켜달라 이렇게 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새로운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cal factorial 2 cal이라고 할까요? new에서 우리는 여기다 이름을 썼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은 이제 팩토리얼 계산기 이렇게 써볼까요? 팩토리얼 계산기라고 썼고요. 그리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만들어야겠네요. 자, 매치 remove 생성자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타이틀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던 대로 this 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set X자 누르면 꺼지는 디폴트 클로즈를 만들었고 jframe 점 close 되는 기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this 점 set title set 사이즈부터 할까요? 자, set 사이즈 250, 100이네요. 250, 100이고요. 그리고 set title 만들어서 타이틀 이건 뭐 자대로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디자인 다 끝나고 나면 보여주세요. set visible true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중간중간에 가끔씩 이렇게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그 화면 제대로 오류가 없이 작동하는지를 중간중간에 코딩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면서 하게 되면 마지막에 오류가 적게 되겠죠.
자, 일단 빈 화면 띄우는 것까지 했고요. 자, 여기 보니까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잡으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패널 P1을 생성해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뭐 직접 J프레임을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바꿔도 되고, 여기 같이 패널 P1을 생성해서 뭐 이렇게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가져가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는 모르겠다. 자, J패널 P1을 생성해서 어떻게 여기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죠? new J 패널 이라고 해주고 P1을 set layout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럼 J 패널을 위해서 자바 스윙이니까 편의상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레이아웃도 임포트를 시켜야겠네요. 그리고 편의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패널을 아직까지 J 프레임에 다 안 올렸고요. J 패널 위에다가 여기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네 개를 올려라고 되어 있죠. 자, B1 레이블 L1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네 개를 만들어 봅시다. J 레이블에서 팩토리얼 수 입력 이라고 하는 레이블도 있고요. 그 밑에 J 버튼 계산, J 버튼 해줘야 되고요. J 버튼 계산 있고요. 자, 그리고 J 텍스트 필드 두 개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J 텍스트 필드는 나중에 작동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등등의 이건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T1은 new J 텍스트 필드 라고 해서 일단 120.0 한번 써볼까요? 자, 120.0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 패널에다가 요 4개를 순서대로 올리고 그 다음에 패널을 J프레임 이 전체 화면에다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p1.add L 그래서 L 올리고 그 다음에는 T1 올리고요. T2 올리고요. 그 다음에 B 올리고요. 이렇게 4개를 올리면 하나, 둘, 셋, 4개가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P1을 최종적으로 P1을 올려야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은 오른쪽 거까지 팩토리얼을 작동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implement 액션 리스너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B1에다가 저 여기 B1이라고 하는데 B1에다가 액션 리스너를 추가하고 액션 퍼폼드를 추가해서 계산을 하도록 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 액션 리스너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implement 액션 리스너를 추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액션 리스너가 AWT 이벤트에 있으니까 여기에 이벤트를 처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액션 performed implement 메소드라고 해서 액션 리스너는 항상 액션 performed를 의무적으로 처리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렇게 작동하는 과정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액션, 이벤트를 받아들이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버튼. 그래서 버튼에다가 액션 리스너를 추가합니다. add 액션 리스너를 추가를 해야 되고요. 버튼을 눌렸을 때 값을 읽어와서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버튼 어디 갔어? 버튼에다가 액션 리스너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b add 액션 리스너라고 되어 있죠. th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의해야 될 게 여기서 발생된 액션이 이 바깥쪽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일단 이렇게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performed. 자, 이 액션 리스너 B에서 액션 리스너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입력이 되어야 되니까 자, string 해서 command 해서 이게 자, 액션 performed에서 이렇게 썼네요. 그렇죠? 이 이벤트에 get action command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get action command 들고 와서 자, 그 커맨드 if문 커맨드가 equals 뭐였죠? 아까 계산이었습니다. 계산과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계산해라 라고 하는 클릭됐다는 거죠. 그렇죠? 계산해라 라고 하는 클릭됐으면 T1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T2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팩토리얼이니까 5, 4, 3, 2, 1을 곱해서 5, 4, 3, 2, 1 곱하면 12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것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해줘야 될 것이 일단은 T1에 있는 값을 읽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5를 읽어오고 이걸 계산해서 120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니까요. 5를 읽어오기 위해서 T1에 있는 getText를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T1과 T2가 여기 괄호 안에서 그렇죠? 생성자 안에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즉 얘의 수명 주기는 생명은 여기에서 여기를 나오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야 너희를 내가 구제해주마 구제해주마 라고 해서 위에서 이렇게 선언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T1과 T2를 내가 선언해주마. 그럼 너희의 생명은 실제로 여기에서 태어나겠지만 너희가 죽는 것은 생명은 이 범위 즉 파일이 끝날 때까지 너희가 살아있을지어라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어올 수가 있겠죠. 자, t1.getText 자, t1.getText를 해서 읽은 것을 다시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좀 까다로운데요. 자, 읽어드린 것을 일단은 까요? 자,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 뭐가 있냐면은 일단 int 예를 들어서 input inf n equal integer pass int를 해서 이 스트링을 이건 뭐냐면 s라고 하는 스트링 값을 인티저로 파스 변환해주는 분석해주는 분해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요거는 다시 외워야 되고요. 자, 이런 게 있다. 인티저를 스트링으로 바꾸는 건 인티저 밑에는 파스 인트이다. 스트링을 더블로 바꾸는 것은 더블 점 파스 더블이다.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가 읽어온 아까 5라고 하는 숫자를 그냥 텍스트로 두는 것이 아니라 숫자 n으로 바꿔다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n 팩토리얼 계산을 해야 되니까 for 문을 통해서 int i equal 0에서 i가 n 아닌가요? n부터 해야 되나? n부터 0보다 클 때까지 i를 하나씩 빼가면서 계산을 해라. 그죠? 어디다가? 자, 일단 이게
곱하기니까 기본값을 1로 주고 리절트에다가 매번 곱해라, 곱해서 넣어라, 뭐를? i를 곱해서 넣어라, 이렇게 해주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1에다가 여기 이것은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폼을 계산하니까 여기 n이 5가 들어갔을 때 5, 4, 3, 2, 1 저 0보다 큰 동안만 반복하라고 됐으니까 5, 4, 3, 2, 1이 되겠죠.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5부터 시작해서 5 팩토리얼 5부터 시작해서 5, 4, 3, 2, 1을 곱하는 거니까 1에다가 기본값 1에다가 5를 곱하고 4를 곱하고 3을 곱하고 2를 곱하고 1을 곱하는 과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결과값이 되겠죠. 그러면 자 리절트 결과가 나왔으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120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면 T2에다가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set text 해주기를 야 어떻게 해줄까? 리절트 이렇게 찍어주면 될 텐데 set text가 아까 보면 저 set text는 아까 string이죠. string 값을 넣어야 되죠. 텍스트를 찍어야 하니까 string을 찍어야 되는데 리절트는 현재는 int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int를 string을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빈 문자열에다가 숫자를 붙여버려라. 그러면 문자열과 숫자를 합쳐지는 방법은 결국에는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3팩토리얼 321 326 그렇죠? 10팩토리얼은 이렇게 크네요. 그렇죠? 4팩토리얼 432 24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이제 끝났고요. 자 1번은 이제 첫 문제니까 제가 푸는 방식들을 알려준 것이고요. 자 2번부터는 기존에 있는 소스를 사용해서 좀 해설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 읽어서 컨솔을 보여주고 최대 최소 평균을 비교하는 것을 보여주시오. 자 2번 문제는 여기 보면 minmax average 클래스 파일이네요. minmax average 클래스 파일 한번 열어보면 자 txt 파일을 자 다음과 같이 test.txt인가 보네요. test.txt 파일을 읽어와서 컨솔 창에 보여주시오. test.txt라는 파일 텍스트 파일을 이미 숫자 5개를 컴마로 구분하여 저장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사실은 보통 이렇게 만들 때 보통 여기 데이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좋고요. 그래서 데이터 밑에 보통은 별도의 테스트 파일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 파일. 그런데 우리는 제출용을 제출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이렇게 만들기보다 나중에 소스 파일을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냥 소스 파일에다 같이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test.txt를 만들어서 1, 2, 3, 6, 2 이렇게 5개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했고요. 자 그러면 그 파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봅시다. 그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란 이름의 배열로 텍스트를 만들었고요. 숫자 5개 읽어서 데이터란 이름의 배열로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파일 클래스를 이용해서 파일 객체 우리 파일 객체를 배우지 않았었는데 파일 객체를 이용해서 객체 생성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좀 바꿉시다. 우리 파일 클래스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문제를 읽어서 일단 숫자 배열로 저장하는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민맥스 중에서 여기는 자 테스트 파일 이렇게 현재는 우리가
현재 폴더에서 아까 소스 밑에 있는 test.txt 파일에 파일 인포 스트림을 바꾸고요. 아까 파일 리더 이렇게 했었죠, 그죠? 파일 리더. 그래서 파일을 읽어 드렸습니다. 버퍼 없이 읽어 드렸고요. 파일 리더에서 읽어 들어와서 얘가 리드 라인이 아니라 읽어 드려서 이 문제는 우리가 텍스트 처리를 하기 힘들 것 같네요. 파일을 읽어야 하겠네요. 예, 그럼 여기서 파일 설명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떠냐면은 파일에서 읽어서 이거는 여기 있는 방식을 쓰도록 하죠. 자, 파일을 그 특정 위치의 파일을 읽어서요. 그 파일에 있는 것을 파일 리더로 보내고, 그렇죠? 그리고 파일 리더에 있는 것을 버퍼드 리더로 보내서 사실 이게 좀 경로가 왔다 갔다 하죠. 원래 있는 파일 소스를 파일 리더로 보내고, 파일 리더를 속도 계산을 위해서 파일 버퍼드 리더, 그죠? 버퍼드 리더로 보내서 그 버퍼드 리더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읽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버퍼드 리더에서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리드 라인이라고 해서 이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한 줄씩 이렇게 읽어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때는 한 줄씩 읽어드릴 때는 더 이상 데이터가 없지 않으면, 그렇죠? 그 줄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가면서 그 라인에 데이터가 있을 때까지, 없지 않을 때까지 그것을 읽어서 라인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은 그렇죠? 스트링 형태에다가 저장을 해둡니다. 자, 즉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줄을 읽으면 이게 라인에다가 들어가고요. 첫 번째 while문에서는 첫 번째 줄이 라인에 들어가고요. 요 라인에다 들어가고요. 두 번째 루프에서는 요 두 번째 줄이 라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가면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널로 돼서 while문 작동하지 않고 그 escape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파일을 읽어드려서 아까 컴마로 separate split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으면 우리가 1, 2, 3, 4, 5를 넣었다면 스트링 형태의 어레이에다가 1, 2, 3, 4, 5 사이즈가 5인 스트링 어레이를 넣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스트링 어레이에서 숫자를 가지고 와서 문자를 가지고 숫자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것을 데이터의 어레이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놓게 되네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출력한다. 여기까지가 여기의 내용입니다. 예. 자, 그 다음은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을 구하는 메소드를 작성해서 데이터를 출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읽어서 데이터 어레이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상태이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면 화면에다 최대값이 뭔지, 최소값이 뭔지, 평균값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데이터가 숫자 5개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어레이가 될 것이고요. 그것으로부터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을 계산하는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자, 최대값을 계산하는 그 숫자가 5개가 있을 때 최대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하나씩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숫자를 가지고 와서 두 번째 숫자랑 비교해서 큰 값을 남겨두고, 큰 값을 다시 세 번째 숫자랑 비교해서 큰 값을 남겨두고, 그리고 그 큰 값을 네 번째 숫자랑 비교해서 더 큰 값을 남겨두고, 그 값을 다섯 번째 숫자랑 또 비교해서 제일 큰 값을 남겨두는 이런 방식이고요. 자, 앞에 정수가
입력이 되어 있나요? 숫자를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 양수를 가정을 하고 여기서 짰었는데 양수가 아니라면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충분히 큰 값, 마이너스 만 이 정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시작 숫자를 아주 적게 잡아놓은 이후에 숫자를 하나씩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너의 랭스만큼 가지고 와서 야, 누가 더 크냐? 그죠?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자 인트의 숫자랑 여기서는 맥스 인트를 맥스 인트를 0으로 잡았구나. 예,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충분히 작은 숫자를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숫자, 즉 첫 번째 숫자를 일단 가장 작은 숫자라고 일단 선언을 해뒀습니다. 왜냐면 1 숫자를 하나만 읽었을 때는 그 첫 번째 숫자가 일단은 가장 최대값이잖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방식에서 일단 0번째 인덱스가 0, 1, 2, 3, 4까지 이렇게 5개 인덱스가 숫자 인덱스가 돌아갈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거 맥스 인덱스 도대체 몇 번째 것이 가장 큰 것인가를 기억해 두기 위해서 맥스 인덱스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해 뒀습니다. 그래서 맥스 인덱스 값이 현재는 0이니까 자 0과 여기는 1부터 되어 있네요. 0과 1을 비교해서 0번째 숫자와 1번째 숫자를 비교해서 야 누가 더 크냐 네가 크면은 1로 맥스 첫 번째 게 더 크면 최대 맥스 인트는 1로 바뀌고요. 더 그렇지 않다면 기존대로 0번째 것이 맥스 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이 왔을 때 기존의 0번째나 1번째 중에 큰 값과 비교해서 더 크면 두 번째 값이 인덱스 2가 더 크면 2가 맥스 인덱스로 바뀌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맥스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숫자를 이렇게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동일한 방식이겠죠. 자, 맥스가 있으면 민이 있다. 이것만 바꿔주면 민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평균값을 계산할 때는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숫자가 있는 대로 0부터 길이까지 쭉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을 어레이 사이즈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3번은 입력된 숫자를 다음과 같은 환율로 계산해서 아래쪽에 출력해주는 환율 계산기입니다. 자, 이거는 J프레임을 어떻게 쪼갰는지 알겠죠? 자, J프레임을 여기선 J프레임에다 패널 하나 두고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8 곱하기 1 형태로 쪼갰네요. 자, 텍스트 2개, 텍스트 필드 2개와 버튼 6개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배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하는 방법이 여기 있네요. set horizontal alignment, 즉 가로 정렬을 right 오른쪽으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클릭이 되었을 때 변환 결과를 보여준다. 이건 앞에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버튼이 클릭되면 10을 읽어서 비율로 환율 계산해서 여기 아래쪽에다 찍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환율 계산하는 거. 10을 USD로 바꾸려면 대강 1100원 정도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소스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있는 4번에서 보면 파일을 읽어서 출력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점점점점점점 되어서 우리가 지금 별로 안 배운 것이 여기 스크롤 페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열기 부분에 파일 열기 부분이 나오네요. 자, 요 텍스트 리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소스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 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텍스트 리더는 끄는 기능, 사이즈 기능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make UI라고 해서 make UI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디자인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하기. 자, J 패널을 그리드 레이아웃 0, 2로 바꾸어서 이렇게 디자인했네요. 이쪽을 패널 02, 02로
바꿔서 하나 만들었고, 파일 위치와 열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네요. 첫 번째 패널 02로 만든 패널에다가 J1과 TF, 즉 파일 열기와 텍스트 필드를 이렇게 하나 붙였고요. 열기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 버튼은 22 곱하기 20. 자, 22 라인에다가 20 길이 20칸까지 들어가는 텍스트 에어리어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롤 페인을 만들어서 스크롤 페인에다가 텍스트 에어리어를 붙였습니다. 일반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기다 엔터를 팡팡팡팡 치다 보니까 이것이 더 길어지게 되면 이렇게 그 스크롤이 생기는 게 스크롤 페인이고요. 텍스트 에어리어는 주로 스크롤 페인이랑 같이 붙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JP, JB, SP라고 하는 것을 보더, 센터, 사우스 이렇게 만들었네요. 자, 그래서 이 사우스가 사실은 20 곱하기 20 사이즈로 이렇게 크기 때문에, 자, 위에 두 칸 만들고 밑에 아주 큰 텍스트 에어를 붙였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이렇게 버튼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파일 오픈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파일 오픈을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일단은 요 디자인 만든 데까지가 여기에 있는 아파트 1번이 되고요. 2번을 보면은, 자, 파일을 읽어서 파일 열기를 누르면 파일을 읽어서 그 파일의 내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버튼의 클릭에 의해서 작동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션 리스너를 활용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액션 리스너를 임플리멘트해서, 즉 액션 퍼폼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션 퍼폼드를 구현을 했고요. 커맨드를 받아서 그 버튼이 열기일 때, 여기 있는 같이 열기 버튼일 때 이 파일 위치에 해당되는 그 경로를 이렇게 열어달라 이런 식이 되었네요. 그래서 파일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tf getText라고 하는 것은 파일 오픈에 해당되는 저 경로를 읽어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먼저 실행부터 한번 시켜보죠. 자, 파일의 경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테스트 파일이라고 해보죠. 여기 슬래시 문제가 있겠네요. 그죠? 네. 일단 여기 파일 경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좀 더 긴 것을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다시피, 자, 이게 이제 스크롤 페인의 힘입니다. 자, 텍스트 에어리어를 이렇게 붙였는데 텍스트 에어리어가 더 큰 어떤 공간을 요구한다. 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더 큰 공간을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공간이 모자라면 스크롤을 자동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기능이 스크롤 페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는 경로를 직접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열기가 눌렸을 때 텍스트 필드에 있는 값을 get 가지고 와서 그 위치를 가지고 파일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 메소드를 직접 구현을 했죠. 자, 파일 오픈에 파일 경로가 있으면 그 파일 경로에 있는 파일 리더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버퍼드 리더로
라인을 읽어 드립니다. 그래서 다 읽어 드려서 라인이 있을 때까지 TA 즉 텍스트 에어리어에다가 어펜드를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자, 요거는 소스를 보고 한번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5번, 6번, 7번은 앞서 중간고사 때 했었던 것, 퀴즈에 했었던 것의 확장판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폰 클래스 만들고 스마트 클래스 만들어서 스마트폰 테스트 클래스에서 이 상속된 것들을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험 때 내용과 유사하여 별도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보고 시험 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